어, 자, 이제 그 자바 기초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자바를 맨 처음에 자바를 왜 쓰느냐 이런 개요에 대한 것을 이제 쓰시는데, 이 자바를 쓰는 목적은 보통의 경우는 일단은 호환성이 제일 커요. 호환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장비나 운영 체제, 그 운영 체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윈도우 인원 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윈도우즈라든지 아니면 리눅스 그 또는 OS2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등등등의 이제 그 운영 체제가 있는데, 그 이런 것들에서 돌아갈 수 있는 JRE라는 것을 자바 런타임 엔바이러먼트 뭐 JRE 이런 것을 이제 제공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호환성이라고 하면은 개발한 클래스, 저희가 만들어서 개발한 클래스를 복사 붙여넣기로 북북으로 복사 붙여넣기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행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자바에 해당되는 것을 어떤 개발자가 자바를 이렇게 개발을 해놨어요. 자바를 개발을 해놨으면 저희가 이 자바를 개발해 놓은 걸 가져다가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면 거기 실행 가능한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운영체제 리눅스 이런 것들로 실행할 수 있는 각각의 따로따로 실행할 수 있는 JRE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자바를 그 기계에 맞는 자바를 실행하면 그 소스 코드로 개발한, 우리가 이제 개발자가 소스 코드로 개발한 클래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개발자가 따로 와서 또 컴파일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 클래스를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이제 실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압축해 있는 거를 풀고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 그 자바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일단은 호환성이 제일 크고요. 예, 그 호환성. 그래서 원래 자바에 해당되는 것은 자바는 이제 그 가전제품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가전제품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전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자바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객체 지향적 언어다, 이렇게 돼서 객체로 만들려면 얘가 독자적으로 얘가 운영이 돼야 돼요. 독자적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독자적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소스가 중복이 되거나 또는 복잡해지거나 이러시면 꺼내요. 그 중복이 되거나 복잡해지면은 그 꺼내서 이제 따로 만들어 주는데, 만드는데 이 만드는데, 이게 만드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주로 처리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니까 메서드를 만들게 되고요. 그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모으면은 그게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 메소드나 뭐 이런 메소드와 변수들을 따로 이렇게 변수를 따로 꺼내게 되고요. 얘네들을 꺼낸 것을 관련 있는 것끼리 모은 게 클래스라는 거죠. 관련 있는 것끼리 모은 게 이제 클래스입니다. 모으면 클래스가 된다. 그래서 그 클래스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됐어요. 복잡해요. 그러면은 걔 부분만큼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다시 끼워 넣기를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재사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얘기가 그 재사용성 뭐 이런 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좋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가 용이하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관리가 용이하다. 그래서 그 자바는 객체 지향적으로 만드는데, 걔네들이 사실은 이제 잘 보시면 코드를 막 짜다 보니까 걔가 중복이 돼요. 중복이 돼서 그 중복이 됐거나 이제 5분이 이제 너무 길어요. 코드가 너무 길어서 복잡해져요. 그러면 걔네들을 따로 꺼낸단 말이에요. 따로 꺼내서 만든 것들이 변수나 메소드나 변수 같은 것들을, 거기 필요한 것들을 꺼내 가지고 이제 선언해서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있는 그런 것들을 관련 있는 게 또 모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클래스다. 따로 만들어서 쓴 걸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복잡하거나 중복이 되는 것을 따로 꺼냈기 때문에 걔를 나중에 다시 끼워가지고 또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성이 엄청 이렇게 증가되겠죠. 그래서 재사용성이나 관리가 용이하게 된다.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냐? 객체의 사용.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객체의 생성과 사용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객체를 그 생성할 때에 사용하시는 거는, 생성을 위해서 쓰시는 거는 new 해서 메인 메모리에 올린다. 이건 필요에 의해서, 그 프로그래머가 필요에 의해서 거기다 끼워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얘는 이제 그 처리문 안에다가 끼워서 쓰는 거예요. 처리문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가져와서 쓴다. 이런 걸 이제 그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용하게 된다. new에서 쓴 다음에 그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new에서 그 객체를 생성하면 주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나온 주소를 저장을 하게 돼요. 필요에 의해서 생성을 하고요. 그 new에 의해서 생성하고 그 다음에 변수에 저장하게 되죠. 변수에 저장. 이때 저장하여 사용한다. 그러니까 변수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데, 생성을 하면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를 참조형 변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조형 이렇게 얘기하고, 참조형은 주소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변수할 때 대부분 참조형 변수는 다 new로 생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처리문 안에서 사용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new에 의해서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new를 해서 사용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저희가 이런 변수들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인스턴스라고 얘기하죠. 그 인스턴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인스턴스는 뭐 임시적으로 그냥 쓰는 거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리문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생성하고 이제 생성하고 버리고 이렇게 new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스턴스화, 생성을 하는 것을 인스턴스화 시킨다. 클래스를 가지고 그 얘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메인 메모리에 올려서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얘가 요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그 뭐 올려진 것을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다른 얘기로 이제 인스턴스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변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인스턴스 뭐 변수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변수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생성을 new에 의해서 하는 것을 이제 인스턴스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두 번째 하시는 거는 두 번째 메인 메모로 할 수 있는 건 스태틱입니다. 스태틱은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최초 한 번만 올라옵니다. 최초 한 번만 이제 메인 메모리 올립니다. 메인 메모리에 올려지는, 자동으로 올립니다. 메인 메모리에 자동으로 올려지는 이런 이제 그 올려지는 객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얘네들은 그 스태틱이니까 고정이니까 그 한 번 올라가면 자바가 끝나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한 번 올라가면 이제 자바 JVM, 여기서 JVM이 종료되기 전까지 내려오지 않은 그 올라가면은 걔네들이 주소가 있겠죠. 걔 올라간 주소가 있을 텐데, 그 올라간 주소가 바뀌지 않아요. 그 JVM이 종료되기까지 계속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스태틱이 맞는 거죠. 스태틱이라고 선언해 놓으면 최초에 한 번만 올라가고, 그 두 번, 세 번 사용하더라도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올라가서 그거를 이제 자리를 잡고 계속 유지하게 돼서 스태틱이라고 쓰게 되고요. 그리고 스태틱은 앞에 내가 이제 올린 게 아니죠. 자동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자동으로 올린 것들은 저희가 이름을 못 붙여요. 그러니까 변수명을 못 만드는 거죠.
그 변수명을 못 만들다 보니까 클래스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클래스를 붙여서 클래스 점 변수, 클래스 점 메소드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스태틱으로 그 쓰시게 되는데, 스태틱으로 써가지고 사용하면 보통 스태틱 변수들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 변수나 이제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다 퍼블릭을 붙이게 됩니다. 퍼블릭. 그 이렇게 누구나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그 프라이빗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변수 같은 경우에 프라이빗으로 사용하시면 메소드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하진 않아요. 쓰시면 이제 걔를 가져갈 수 있는 게터, 뭐 집어넣을 수 있는 세터를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바에서의 로그인 처리는 스태틱 변수로 합니다. 스태틱 변수를 이용해서 어느 클래스에서든지 퍼블릭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클래스든지 걔랑 접근이 되기 때문에 로그인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물어볼 때 보통 이제 스태틱 변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생성의 두 가지 뉴와 스태틱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알고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하는 것은 이제 자바의 구조이죠. 구조. 그 자바를 개발할 때는 어떻게 만드냐. 자바는 전부 다 이제 클래스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클래스. 클래스 구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 클래스는 보통 맨 앞에 붙이는 게 퍼블릭. 퍼블릭이 다른 패키지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어요 라고 하는 접근 제한자입니다. 프로그램에다가 얘를 다른 패키지에 사용할 수 있을 건지 그렇게 못할 건지를 막아주는 건데, 보통 퍼블릭 써주시고요. 클래스니까 클래스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명을 이렇게 클래스명을 여기다가 씁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그 뭐를 만드느냐, 클래스는 어떤 구성체, 모임 뭐 이런 거를 이제 클래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변수들이 있고요. 변수들 이렇게 적고, 그다음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메소드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메소드라고 하고, 메소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에 해당되는 것은 얘네들이 이제 클래스를 갖고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다 보니까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멤버 변수라고 얘기도 하고요. 멤버 변수. 얘네들이 메소드에 속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메소드에 속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 위치상으로 볼 때는 전역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 얘는 위치상으로, 그 멤버 변수는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 클래스를 설명하는 이런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내용에 해당되니까 이런 걸 속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되는 변수이므로 객체 변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객체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변수 앞에 그 아무 스태틱이 안 붙어 있으면 이제 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변수가 되고요. 그 이 스태틱이 붙어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서 클래스 점 이렇게 써서 사용되는 클래스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틱이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 변수로 쓰느냐 아니면 인스턴스 변수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변수, 뭐 이렇게 클래스의 변수를 그냥 선언해서 쓰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 메소드는 뭐 그 멤버에 속하니까 멤버 메소드, 전형 메소드 이런 건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메소드들은 이제 그 멤버 중에서 구성원 중에서 이런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변수들이나 메소드들은 클래스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클래스가 맞아 틀려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에 이 클래스 이름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 변수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나 메소드들을 전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위치도 같아야 되죠. 패키지 같은 위치도 같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그 클래스의 구조를 쓸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메소드 중에서 그 맨 처음에 시작되는 메소드가 있죠. 맨 처음에 시작되는 메소드가 이제 시작되는 메소드 퍼블릭, 그다음에 스태틱, 보이드, 리턴 타입이 없고요. 보이드 메인이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에 해당되는 것은 가로 열고 스트링, 대가로 열고 대가로 닫고 args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안에 이제 메소드니까 처리문이 있고요. 처리문들이 있는 것을 이제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 해당돼서 이제 처리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 보통의 경우는 보통 프로젝트에서 한 개 만듭니다. 보통 그 프로젝트를 만들면 프로젝트의 한 개를 만든다. 한 개를 만든다. 그 테스트 나머지 다르게 만드는 건 다 테스트용으로 만듭니다. 테스트용 만들고 그 메인 메소드는 그 클래스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메인 메소드가 딱 한 개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3번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에 대한 것을 쓰는데 변수라 그러면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뭐 공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변수로 선언하는 순간 이제 자리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놔야 돼요. 그 변수에 넣은 자리. 그래서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이제 기본형 변수를 가는데 얘는 길이가 고정입니다. 길이 고정. 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고정이니까 얘네들은 값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고정된 길이라서 그 길이를 먼저 잡고 그 값에 해당되는 크기만큼 길이를 잡고 거기에 해당돼서 그걸 쓰는데 그 변수의 길이 고정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할 때는 타입이라는 걸 지정해서 얼마나 된 크기에 해당되는 변수를 그 길이에 해당되는 변수를 잡을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참조형 변수입니다. 참조형 변수를 사용하게 되고 얘네들은 이제 길이가 가변입니다. 가변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주소를 쓰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참조형 변수는 주소를 써서 가지고 있는 값은 주소값이기 때문에 주소값은 사실은 얘네들은 고정입니다.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건 고정이지만 주소를 찾아가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가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될 내용은 가변인데 가지고 있는 놈은 주소이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만큼만 이제 자리를 잡아줍니다.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찾아가면 거기에 이제 실제적인 이제 그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클래스이거나 뭐 배열이거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기본형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또 이제 두 가지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문자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그 논리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 숫자를 나타내는 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문자는 캐라타 CHAR 2바이트입니다. 캐라타 돼 있고 숫자 양의 숫자로 운영이 됩니다. 얘네들 캐라타에서 그 음수는 없고요. 양수만 운영이 되는 2바이트 문자입니다. 2바이트 문자이라서 얘네들은 이제 인티저로 인티저 이상이 돼야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상이 되어야 자동 캐스팅입니다. 자동 캐스팅 되어 캐스팅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인티저로 집어넣는 것은 자동 캐스팅이 돼서 할 수 있고요. 인티저를 캐릭터로 하는 것은 음수가 없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서 인티저를 캐릭터로 만드는 것은 캐스팅을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논리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불리엔, 타입은 불리엔 이렇게 쓰시고 true 아니면 true를 집어넣거나 또는 false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1비트면 될 것 같은데 그 단위상 저장하는 단위를 바이트로 그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바이트를 사용한다. 최소 단위가 1바이트입니다. 저장하고 할 때에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단위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1바이트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숫자는 이제 소점이 있는 숫자와 소점이 없는 숫자로 나오는데 그 소점이 없는 숫자를 정수라고 얘기하고 소점이 있는 숫자를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실수. 자, 정수에 해당되는 것은 int 인티저 전에 이제 바이트 1바이트고요. 바이트, 쇼트 1, 2, 4, 8, 16, 24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쇼트 그다음에 인티저가 기본이다. int.
그 인티저가 기본인 거는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면 그 CPU 내부라는 것은 메인 메모리가 아니라 그 위에 단에서 처리하는 CPU 얘기입니다. CPU는 그 메인 메모리 안에 있는 것을 여기 CPU가 여기 그 CPU가 있으시면 그 이쪽에 CPU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CPU가 있습니다. 처리문 있고 여기 이제 회로가 계산하는 회로가 이렇게 막 짜져 있습니다. 이렇게 회로가 짜져 있는데 그 얘네들이 이제 그 사용할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장소.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가 있죠. 메인 메모리에서 실행하다가 데이터를 이쪽에다가 가져와서 얘는 이쪽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해서 결과를 다시 여기에 있는 데다 집어넣는데 요 사이즈가 인티저 사이즈예요. 4바이트를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를 이제 그 길이에서 그 쇼트를 넣든 바이트를 넣든 계산을 하면 뭘 가져와야 돼요?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타입은 인티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배우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인티저. 뭐 바이트도 배우고 쇼트도 배우고 뭐 길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배우시는데 그래서 집법 변환하는 것도 배우고 다 배우시는데 그 배우고 나서 결국 이제 인티저 그 뒤로 가면 다 인티저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롱 타입이 있는데 롱 타입은 긴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보통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넘버 타입으로 쓰면 아주 긴 숫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롱 타입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시는 거. 요거는 8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수는 소점이 있는 거. 그래서 소점이 있는 거는 플로트. 플로트. 예, 플로트 그다음에 더블이 있는데 기본은 더블입니다. DOU, 더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더블에 해당되는 거나 이제 정수를 실제적으로 쓸 때는 맨 앞에 부호를 사용하고요. 부호를 사용하고 그 뒤에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을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에 해당되는 것은 맨 앞에 부호는 똑같습니다. 1 아니면 0 이렇게 해서 1비트면 되고요. 부호 플러스 그다음에 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지수 플러스 유효 숫자 자리. 유효 숫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큰 숫자와 아주 작은 숫자를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서로 그 운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4바이트 인티저와 플로트로 봤을 때 똑같은 4바이트라고 이제 똑같이 보시면 안 되고 플로트가 훨씬 더 큰 숫자, 훨씬 더 작은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티저에서 플로트로 들어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플로트에서 인티저로 꺼낼 때는 캐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조 변수에서는 저희가 참조 변수는 말했지만 이제 가변 길이에 해당되는 건데 메인 메모리에 올리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메인 메모리에 올린다.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스태틱으로 그 메소드의 변수 앞이나 이제 메소드 앞에 스태틱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참조형 변수를 이제 저희가 쓸 때는 전부 다 주소를 운영하면서 new라는 키워드에 의해서 생성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new. 그 다음에 붙이는 게 생성자 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인 메모리를 올리고 주소를 가져다가 이제 저장하게 되는데 근데 저장하는 것을 이제 참조형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참조형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쓰는데 얘는 동일한 타입입니다.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 여러 개 이렇게 이제 할 때 배열을 사용하고 배열은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를 쓰게 됩니다.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변수로 선언할 수 있는 거 다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열이다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쓰시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스트링에 요게 대괄호 열고 대괄호 이게 배열이고 ARGS 스트링 클래스인데 스트링 클래스가 여러 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인데 클래스는 여기 보시면 클래스를 선언하면서 변수들도 쓸 수 있고 메소드들도 쓸 수 있고 아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동일한 타입이 아니라 다양한 타입을
내 맘대로 만들어서 다양한 타입, 물론 이제 같은 타입을 그냥 쓰셔도 됩니다.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 여러 개를 사용할 때 이제 클래스를 쓰시게 되고요. 저희가 어레이 리스트 같은 데이터 많이 담는 이런 것도 이 배열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안에 들어간 배열이지만 그 걔네들도 클래스인 거죠.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저장하고 운영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변수에 관련된 것은 이제 저장한 장소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길이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입이라는 것을 써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변수를 설명할 때는 타입 이렇게 쓰고 변수명 쓰거나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쓰는 게 타입 메서드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타입이 위에 있는 여기 바이트, 쇼트, 인티저, 롱, 플로트, 더블, 뭐 캐라타, 블루엔, 그 다음에 배열, 그 다음에 클래스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이 타입입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타입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그 변수 이름을 부르면 이겁니다. 변수 이름을 부르면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와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타입 메소드도 마찬가지인데 의미는 동일합니다. 메소드 이름을 부르면 타입에 해당되는 처리가 다 끝나겠죠. 얘는 메소드가 처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는 저장하고 그냥 데이터 자체를 저장하고 있는 반면에 그 메소드들은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다 한 후에 처리를 하고 값이 앞에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와요. 이런 뜻입니다. 데이터가 나와요 썼으니까 요거는 이 메소드 처리가 다 끝나면 앞에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나한테 전달해 줄 거다 이런 얘기고요. 얘네들은 변수 타입이 쓸 수 있는 거 플러스 보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드. 그래서 요걸 이제 이런 타입들을 리턴 타입이라고 메소드에 사용되는 타입들을 리턴 타입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것을 이제 리턴 타입이라고 불러주고 리턴 타입은 처리를 다 끝난 다음에 돌려주는 값에 해당되는 타입을 리턴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 타입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여기 위에 있는 타입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변수 타입이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변수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변수 타입 플러스 보이드 출력하고 만다 저장하고 만다 그러면 이제 돌려줄 게 없는 거죠. 돌려줄 게 없으면 보이드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거 쓰는데 그 메소드 앞에 붙어 있는 타입을 리턴 타입이다. 처리가 다 되면 돌려주는 값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변수까지 해당되는 것을 하시면서 뭐 객체에 대한 것도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에 저희가 뉴하고 스태틱을 해가지고 사용해서 쓰시는데 이 생성을 할 때는 뉴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어서 생성을 하고 있는데 사용할 때 있어서 얘네들을 이제 사용할 때 있어서는 생성과 이제 사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마찬가지로 new해서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해서 변수에 저장하고 객체 변수에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하고 변수점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수점 그 다음에 뭐 변수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변수점 메소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상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상속.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상속해서 똑같은 코드, 똑같은 메소드 이런 것들을 출연했으면 그런 것들을 출연한 만큼 이제 거기다 다시 채워놔야 되죠. 실제로 쓸 때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있어야 걔를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속해서 내 것처럼 사용한다. 내 것처럼 실제로 내게 되는 겁니다. 내 것처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 것으로 사용한다. 내 것으로 사용한다. 클래스를 만들면 상속하면은 미리 걔네들이 이제 그 생성이 되고 그 부모 클래스나 상속받은 것이 먼저 생성이 되고 그거를 이제 받아다가 쓰는 거죠. 그래 내 거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죠. 그래 내 것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new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상속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쓰는데 이때 이제 상속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클래스 상속이 있겠죠. 클래스 상속. 그 클래스가 클래스를 상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extends 저희가 상속 그 확장시켜서 extends 키워드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인터페이스 상속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상속. 인터페이스 상속은 인프리먼스 이렇게 인프리먼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쓰시는데 근데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거는 클래스가 클래스를 상속하고 클래스가 인플리먼트 상속하고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가 상속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면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 상속, 인터페이스 상속을 할 때는 그 이때는 이제 extends를 사용합니다. 확장시켜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 extends 해가지고 확장시켜서 쓴다. 이런 걸 이제 상속에 의해서 쓰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